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 입니다. 지은이는 황윤신, 펴낸 것은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딸 같은 수다쟁이 한의사다. 엄마와 누워서 수다를 떠는 게 가장 즐거웠던 딸이 환자와 대화하는 게 가장 즐거운 한의사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습관처럼 아팠다. 그래서 삶이 안 아플 수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건강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한의학에서 찾았다. 그리고 지금도 최소한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정확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끼 때우지 마세요. 음식은 몸과 마음이 함께 먹는 양식이다.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자. 제 환자분 중에 당뇨를 가지고 있는 60세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소화불량과 수면장애입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잠도 못 자는 편이니 식사부터 당연히 체크했지요. 그런데 환자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냥 간단히 때워서 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차려 먹기가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때운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식탁 한 구석에서 김치 하나 넣고 밥에 물을 말아 먹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찡하더군요. 아이들 밥은 다 차려주고 남은 반찬,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는 모습 말이에요. 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가끔은 너무 지쳐서 밥도 먹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왁자지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기 싫었던 날 말이에요. 이런 날에는 뭘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습니다. 잘 굶는 것도 나를 위한 방법이고 잘 먹는 것도 나를 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렁각시처럼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겠지요.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하면서 말이지요. 이때 추가로 나와 대화하면서 먹기, 나에게 집중하면서 먹기 등을 시도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눈으로 한번, 코로 한번 먹습니다. 입술을 대서 촉각으로도 한번 먹어보세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 입 먹는 겁니다. 마치 내가 소믈리에가 된 듯 말이지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다면 식사 중에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염분이 높지 않게 먹는 것,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좋은 기름을 먹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먹는 식사에서는 이것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식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단 이유로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건강하게 먹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꼭 줄여야 할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WHO 선정 세계 10대 불량식품 목록입니다. 1. 기름에 튀긴 음식. 2. 가공육류. 3. 통조림류. 4. 숯불에 직접 구운 고기. 5. 탄산음료. 6. 소금에 절인 음식. 7. 설탕에 절인 과일류. 8. 아이스크림. 9. 쿠키, 빵, 과자류. 10. 각종 인스턴트 식품. 위를 참고해서 우리의 식사에서 건강하지 않을 음식을 먼저 제거하는 겁니다. 죽을똥, 살똥. 똥은 내 하루 식사 성적표다. 저는 하루 종일 똥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대변에 대해서 항상 묻습니다. 하루에 대변 몇 번 보세요? 며칠에 한 번 보세요? 형태가 어때요? 색이 어때요? 뭐 먹으면 대변이 물러요? 뭐 먹으면 변비가 와요? 어떤 환자분이 기운이 없다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밥을 잘 먹는데도 통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잠, 식욕, 소화를 물어보고 대변을 물어보는데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더군요. 대변이 좀 잡히면 기운이 좀 오르겠다 싶어서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기운은 좀 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화장실을 한 번밖에 못 가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분께 피로도가 낮으시고 소화가 괜찮으면 하루에 변을 한 번만 보는 게 몸이 훨씬 편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똥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자주 가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못 가서 문제가 됩니다. 똥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압니다. 똥을 잘못 싸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좋은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크게 3가지입니다. 대변, 소화, 피로도지요. 소화가 잘 되는지, 먹고 나서 피로하지 않는지, 대변이 잘 나오는지를 통해서 식사를 점검하는 거죠. 똥은 우리의 식사 성적표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 식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죠. 가장 좋은 변은 황금색 바나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물에 뜨는 느낌이 들면 좋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저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음식을 줄이면 이런 변을 볼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소화입니다. 그런 음식들 있지 않으세요? 몸에 좋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 먹으면 잘 체하는 경우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이 익히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 생야채, 과일이지요. 이게 뭐가 나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차가움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당근을 먹다가 체합니다. 근체류의 야채들이 저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체류는 빈속에 먹지 않는다는 것과 생으로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나와 안 맞는 음식입니다. 케일과 양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도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케일과 양배추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면요. 그럴 때는 꼭 생으로 먹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익히세요.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아예 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음식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나에게 좋다는 법은 없어요. 체해서 하루 종일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가스가 가득 차면 그날 하루를 완전히 날려버리죠. 그런 음식이 나에게 좋을 리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 꼭 본인을 기준으로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피로도입니다. 자극적이고 피로를 일으키는 음식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피로도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되는 음식들은 피로도를 높이니까요. 술을 과하게 마신 다음 날 몸이 개운하다는 분은 없겠지요. 당분이 높은 빵이나 과자에 음식을 먹고 나면 먹을 당시는 괜찮지만 당이 높아졌다가 인슐린 분비로 갑작스럽게 당이 저하되면 급격한 피로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과식하면 힘듭니다. 음식을 먹은 게 안 먹은 것보다 더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식사한 후 한두 시간 식곤증이 너무 심하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비 좋은 날 일의 순서를 정하고 집중해서 시간을 관리하자.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 좀 못하는 것과 안 하고 싶은 것에 시간을 줄여라. 우리는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에만 몰두하고 나머지 일들은 한가할 대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시간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탁은 세탁소에, 집안의 자잘한 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일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는 일로 말이죠.
저 같은 경우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글쓰기는 나중으로 밀립니다. 매번 급한 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곤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일부터 먼저 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글쓰기를 시간표에서 제일 먼저, 그 다음 책 읽기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살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야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우선 내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정하고 그 중요도에 맞춰서 일과 시간을 배치해 주세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시간 제한을 두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데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일에는 시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 10분 이런 식으로요. 그게 뭐냐 싶겠지만 그럼 꽤 재밌는 게임처럼 됩니다. 설거지를 시작할 때 딱 알림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10분 안에 끝내야 하는 거죠. 설거지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병에는 스토리가 있다.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자세, 식습관으로 건강이 좌우된다.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몸의 패턴을 만들자. 변이 무르고 배탈이 잘 나는 사람은 음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를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은 목소리가 잘 쉰다거나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사용에 따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말이지요.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자세, 식습관 등이 그 사람을 비슷한 패턴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패턴이 건강하다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줄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습관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삶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 패턴을 파악합시다. 그 다음은 아주 작은 부분에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 갑시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단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근육을 사용해서 아픈 사람이라면 적어도 시간당 10분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쉴 때도 스트레칭으로 과사용된 부분을 자가치유할수록 돕는 겁니다. 저의 경우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글을 보며 나에게 미소 지어라. 하루 3번은 꼭 감사하라. 양발에 힘을 주어서 서고 엉덩이에 힘을 주어서 앉아라. 몸의 균형을 잃지 마라. 똥꼬에 살짝 힘을 주자. 어깨에 힘을 풀자. 온 마음을 실어서 이 순간을 살자. 매일 일기를 쓰자. 매일 운동을 하자.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그림도 많이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